거친 숨소리가 어두운 방안을 무겁게 짓누르고 억지로 벌려진 입술 사이로 검붓고 끈적한 탕약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컥컥 살려 제발. 은설의 가녀린 두 손이 허공을 허우적거리며 맹렬히 발버둥쳤으나 병색이 완연한 사내의 앙상하고도 억센 악유임은 그녀의 가녀린 어깨를 바스라뜨릴 듯 무자비하게 옥죄고 있었다. 사약보다 독하고 역겨운 정체불명의 약초 냄새가 코끝을 깊숙이 파고들며 오장육부를 끔찍하게 뒤틀리게 만들었고 강제로 목구멍을 타고 넘어간 불길 같은 액체는 이내 그녀의 단전에서부터 기이하고도 파괴적인 열기를 미친 듯이 뿜어내기 시작했다. 숨이 끊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사내는 짐승처럼 번들거리는 안광을 번뜩이며 그녀의 찢겨진 저고리를 거칠게 뜯어냈다. 전신을 맹렬하게 불태우는 듯한 끔찍한 연락과 뼛속까지 깊이 시려오는 기력의 쇠진이 동시에 은설의 연약한 육신을 덮치며 그녀의 이성을 갈갈이 찢어놓았다. 마셔라. 내년에 그 천박한 명주를 내게 모조리 바쳐서라도 나는 반드시 살아야겠다. 귓가를 날카롭게 때리는 남편의 광기 어린 쇳소리는 마치 지옥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야차의 소름 끼치는 저주와도 같았고 은설은 초점, 이른 텅 빈 눈동자로 천장의 얼룩만을 멍하니 응시하며 소리 없는 붉은 피눈물을 쉴 새 없이 흘렸다. 이 끔찍한 밤이 지나고 나면 그녀의 가련한 목숨은 한 뼘 더 줄어들 것이 자명했으나 저항할 기력조차 완벽히 빼앗긴 그녀의 처절한 몸부림은 그저 캄캄한 어둠 속으로 무력하게 흩어질 뿐이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모든 비극이 잘못된 것일까? 가마솥처럼 들끓는 고통의 밤이 지나고 차가운 새벽이 찾아올 때마다 은설은 멍든 몸을 둥글게 웅크린 채 자신의 기구하고도 가련한 운명을 한탄하곤 했다. 본디 찢어지게 가난한 소장농의 맏딸로 태어나 하루 한 끼조차 구경하기 힘들었던 그녀는 칠흑 같은 가난 속에서도 늙고 병든 아비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제 발로 끔찍한 지옥, 불을 향해 걸어 들어갔다.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기로 소문난 조 진사댁의 병약한 외동아들에게 방거충이로 팔려오듯 시집을 오던 날 무심한 하늘에서는 차디찬 진눈깨비만 흩날리며 그녀의 앞날을 예고하고 있었다. 조진사댁은 겉보기에는 고래등 같은 으리으리한 기와집과 수백 마지기의 비옥한 전답을 거느린 명문가였으나 그 높다란 담장은 썩은 내 진동하는 무덤이나 다름없었다. 시어머니 곽씨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자애로운 보살로 행세하면서도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며느리를 향해 독사처럼 매서운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천것이 감히 어딜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신성한 내 집에 발을 들이느냐. 내년이 우리 집안에 막대한 은혜를 입었으니 뼈가 가루가 되도록 일해야 할 것이다. 그녀의 싸늘한 호통과 함께 시작된 시집살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가혹한 형벌의 연속이었고 은설은 인간이 아닌 그저 말 못하는 가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동이 트기도 전 수탉조차 울지 않은 새카만 새벽부터 은설의 구분 등은 쉴 틈 없이 참혹하게 혹사당했다. 살을 에이는 듯한 매서운 겨울바람이 얇은 치마폭을 헤집고 들어와도 그녀는 꽁꽁 얼어붙은 우물의 얼음을 깨고 차가운 물을 길어 올려 100여 명에 달하는 식솔들의 아침 지을 준비를 홀로 해내야만 했다. 손끝은 쩍쩍 갈라져 붉은 피가 배어 나왔고 맨발이나 다름없는 헐은 집신 사이로 동상이 걸려 발톱이 빠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잠시라도 허리를 펼라치면 어김없이 곽씨의 매서운 회초리가 등짝을 무자비하게 후려쳤다. 이 게으른 년 어디서 뼛속까지 천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감히 요령을 피우느냐. 곽씨의 표독스러운 독설은 은설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마저 갈기갈기 찢어놓는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았다.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다. 매운 연기에 눈물을 찔끔거리기라도 하면 시어머니는 재수없는 눈물을 흘려
집안의 흉악한 애군을 끌어들인다며 아궁이에 펄펄 끓는 뜨거운 재를 은설의 핏기 없는 얼굴을 향해 무자비하게 집어 던지기도 했다. 얼굴에 화상을 입고 쓰라린 고통에 비명을 질러도 주변의 하인들조차 안주인의 불호령이 두려워 고개를 푹 숙인 채 철저히 외면할 뿐이었다. 짐승도 그리 잔인하게 다루지는 않을 터인데 그녀는 소나 말보다 못한 비참한 취급을 받으며 하루하루 자신의 무덤을 파는 듯한 끔찍한 노역에 시달려야만 했다. 숨막히는 아침상을 물리고 나면 곧바로 끝없는 고된 밭일이 그녀의 가녀린 어깨를 기다리고 있었다. 따가운 햇살이 정수리를 무자비하게 태우는 한여름에도 살갗을 날카롭게 애는 듯한 sak풍이 부는 한겨울에도 은설은 쉴 새 없이 묵직한 호미질을 하고 산더미 같은 볕단을 짊어져야만 했다. 땀과 더러운 흙먼지로 범벅이 된 그녀의 앳된 얼굴은 제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수척하고 초췌해져 갔으며 가녀린 어깨는 무거운 짐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하루가 다르게 굽어만 갔다. 빨리빨리 움직이지 못할까. 내년이 축내는 밥값이 얼만데 일이 달팽이처럼 굼뜨단 말이냐. 감독하는 험악한 마름의 채찍질 소리가 등 뒤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그렇게 하루 종일 뼈가 부서져라 피땀 흘려 일하고도 저녁 무렵 은설에게 주어지는 것은 차갑게 식은 보리밥 한 덩이와 쉬어빠진 김치 쪼가리가 전부였다. 고된 노동으로 텅 빈 위장은 쥐어짜듯 고통스럽게 쓰려왔고 영양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 나약한 몸은 거센 바람이라도 불면 날아갈 듯 위태롭기 짝이 없었다. 때로는 지독한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부엌 구석에서 남은 누룽지를 몰래 긁어먹다 발각되어 천하의 몹쓸 도둑년이라는 누명과 함께 사흘 밤낮을 컴컴한 헛간에 갇혀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는 가혹한 형벌을 받기도 했다. 짐승처럼 차가운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 애원하는 그녀의 처절한 모습에 곽 씨는 그저 비릿하고도 잔인한 조소를 흘릴 뿐이었다. 그러나 낮 동안 겪어야 하는 참혹한 육체적 고통과 뼈아픈 멸시는 다가올 기나긴 밤의 참극에 비하면 차라리 견딜만한 가벼운 것이었다. 해가 서산으로 완전히 넘어가고 거대한 기와집에 짙고 무거운 어둠이 깔리면 은설의 심장은 죽음을 앞둔 사형수처럼 미친 듯이 요동치며 공포에 질리기 시작했다. 삐걱거리는 음산한 문풍지 소리와 함께 안채에 굳게 닫힌 방문을 열고 조심스레 들어서면 방 안에는 짙은 향냄새와 섞인 역겨운 피냄새 그리고 오랫동안 알아놓은 병자의 퀴퀴한 해치가 숨이 막힐 듯 가득 차 있었다. 그곳에는 그녀의 남편이자 그녀를 끔찍한 지옥으로 끌어내린 장본인 조진사의 아들이 창백하고 괴기스러운 얼굴로 누워 있었다. 그는 날 때부터 기형적으로 폐부가 몹시 약하고 양기가 턱없이 부족하여 걸핏하면 검은 피를 토하고 실신하는 오늘 내일 명줄이 간당간당한 가여운 사내였다. 조진사 부부는 귀한 아들의 목숨을 억지로 연명하기 위해 천하의 명약이란 명약은 모조리 구해다 먹였으나 백약이 무효했고 결국 사특하고 탐욕스러운 무당에 삿된 비방에까지 검은 손을 뻗치기에 이르렀다. 그 잔혹한 비방의 희생양으로 바쳐진 재물이 바로 아무런 뒷배도 없고 죽어도 아무도 찾지 않을 가난한 소장농의 맏딸 은설이었던 것이다. 사내는 밤이 되면 알아눕던 낮의 나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붉게 피발선 눈으로 은설을 통째로 잡아먹을 듯 흉포하게 노려보며 다가왔다. 매일 밤 자시가 되면 곽 씨의 충실한 수족인 늙은 유모가 은밀하게 다려온 정체불명의 탕약 한 사발을 음산한 방 안으로 들여왔다. 검고 탁한 국물 위로 짐승의 썩은 피처럼 붉은 기름기가 둥둥 떠있는 그 기괴한 약은 평범한 약초로 달인 것이 결코 아니었다. 잔말 말고 당장 들이마시거라. 내년에 천하고 질긴 기운을 내 아들에게 아낌없이 불어넣어야 할 것이 아니냐.
문 밖에서 매섭게 감시하는 곽씨의 서슬퍼런 목소리가 떨어지면 사내는 악귀처럼 달려들어 은설의 가녀린 머리채를 휘어잡고 강제로 그 끔찍한 액체를 목구멍 깊숙이 무자비하게 들이부었다. 발버둥 칠수록 역겨운 약물은 숨통을 막으며 폐부 깊숙한 곳으로 스며들었다. 약을 강제로 삼키고 나면 머지않아 은설의 몸에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끔찍하고 기이한 변화가 일어났다. 단전 깊은 곳에서부터 타오르기 시작한 정체불명의 불길은 이내 온몸의 혈관을 타고 펄펄 끓는 용암처럼 맹렬히 흐르며 그녀의 가여운 이성을 마비시켰다. 끔찍한 수치심과 고통 속에서도 억누를 수 없는 기괴한 연락이 피어오르고 이내 몸속의 모든 진기와 생명력이 썰물처럼 모조리 빠져나가는 끔찍한 감각이 전신을 거칠게 휩쓸었다. 그것은 남녀의 정을 통하게 하는 평범한 춘약이 아니라 건강한 여인의 양기와 수명을 강제로 쥐어짜내어 병든 사내의 몸속으로 흡수시키는 저주받고 사악한 사술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사내는 흉악한 약기운에 깊이 취해 굶주린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은설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마지막 생명력 한 방울까지 핥아먹으려는 듯 지독하게 탐욕스럽고 잔인하게 그녀를 유린했다. 은설은 생살점이 뜯겨나가고 연약한 뼈마디가 어긋나는 듯한 참혹한 고통 속에서 밤새도록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미쳐 날뛰는 짐승의 불쌍한 놀이개가 되어야만 했다. 먼동이 트는 새벽녘이 되어 사내가 타인의 기력을 훔쳐 회복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 때쯤이면 은설의 가여운 육신은 차갑게 식어버린 시체처럼 방바닥에 널브러져 한 줄기 희망의 빛조차 흐릿하게 보일 만큼 참담하게 망가져 있었다. 하루하루 낮에 가혹하고 뼈 빠지는 노역과 밤에 끔찍하고 기괴한 착취가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은설의 몸은 걷잡을 수 없이 무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풍성하고 칠흑같이 검던 머리카락은 한 움큼씩 무더기로 빠져나가 앙상해졌고 복사꽃 같던 붉은 뺨은 핏기 하나 없이 누렇게 떠 완전한 시체와 같은 끔찍한 형상을 띠었다. 숨을 가쁘게 쉴 때마다 가슴 속에서 쇳소리가 새어나왔고 가끔은 참을 수 없는 발작적인 기침과 함께 검붓고 끈적한 핏덩이가 손바닥 위로 왈칵 쏟아지기도 했다. 깨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끔찍한 몰골을 마주할 때마다 은설은 소리 없는 눈물을 삼키며 자신이 머지않아 이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한 줌의 비참한 죄로 쓰러질 것임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며느리가 피를 끓럭이며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안주인 곽씨의 얼굴에는 일말의 동정심이나 인간적인 죄책감조차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죽어가던 아들의 혈색이 날이 갈수록 놀랍도록 좋아지고 발작적인 기침이 멎어가는 것을 보며 기괴한 희열에 찬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역시 용한 무당의 말이 한치도 틀림없었어. 저 천하고 질긴 년의 명주를 남김없이 태원의 귀한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억만 번이라도 기꺼이 그리해야지. 행여라도 전연이 야반도주를 하거나 제풀에 지쳐 죽어버리면 안 되니 오늘 밤부터 탕약의 독한 농도를 더 올리거라. 방문 너머로 은밀하게 들려오는 곽씨의 잔혹한 밀어는 은설의 갈기갈기 찢어진 가슴에 거대한 대못을 박았다. 남편 역시 날이 갈수록 인간의 이성을 잃고 기괴하고 흉포한 광기에 깊이 사로잡혀 갔다. 삿된 약을 통해 타인의 순결한 생명력을 짐승처럼 착취하는 달콤한 맛을 알아버린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은설을 지독하게 괴롭혔다. 그녀가 고된 바칠이나 부엌길로 지쳐 쓰러져 있을 때면 갑자기 나타나 무자비한 발길질을 해대며 당장 안방으로 들어오라 소리쳤고 자신의 흉악한 뜻대로 되지 않으면 온갖 무거운 집기를 집어 던지며 패악을 부렸다. 내년은 오직 나의 명주를 잇기 위해 존재하는 천한고기 방패일 뿐이다. 내 더러운 피와 살을 내게 바치는 것이 내년의 유일한 쓸모건을 어찌 감히 게으름을 피우느냐. 그의 조롱.
섞인 섬뜩한 웃음소리가 넓은 마당을 맴돌았다. 무심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고 차가운 땅을 치며 억울하게 통곡해 보아도 은서를 이 지옥에서 구원해줄 따뜻한 손길은 천지사방 어디에도 없었다. 친정아버지는 이미 병세가 악화되어 피를 토하며 세상을 떠났다는 비통한 소문이 차가운 바람결에 들려왔고, 마을 사람들은 조 진사댁의 막강한 위세에 철저히 눌려 은설이 매일 밤낮으로 어떤 끔찍한 취급을 받는지 버니 알면서도 모른 척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했다. 억울함을 관아에 호소하려 해도 담장 밖으로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도록 삼엄한 감시가 철저했으며, 만약 도망치다 붙잡히기라도 한다면 그날로 멍석마리를 당해 뒷산에 걸음으로 버려질 것이 불을 보듯 뻔했다. 그녀는 탈출구 없는 거대한 무덤 속의 산채로 갇힌 가련한 짐승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경고하던 운명의 수레바퀴를 뒤흔들 거대한 변곡점이 어둠을 틈타 조용히 그녀의 비참한 삶을 파고들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칠흑 같은 어둠이 짙게 깔리고 무서운 폭풍우가 몰아치던 음산한 자시 늙은 유모가 여느 때처럼 검고 끈적한 약사발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남편은 굶주린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은서를 차가운 방바닥에 거칠게 짓누르고 강제로 약을 먹이려 들었고, 며칠 밤낮을 굶주려 체력의 한계에 달했던 은설이 숨이 막히는 고통 속에 무의식적으로 격렬히 발버둥을 치며 사내의 억센 팔을 세게 밀쳐냈다. 이 천한년이 감히 분노한 사내의 소나귀에서 벗어난 약사발이 허공을 북날아 바닥에 거칠게 나뒹굴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내며 산산조각이 났다. 방바닥에는 끈적하고 검은 역겨운 약물이 흉측하게 쏟아져 내렸고, 사기 그릇의 날카로운 파편들이 사방으로 날카롭게 튀어 은설의 이마와 하얀 뺨을 깊게 베고 지나갔다.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려 시야를 붉게 가리는 와중에도 사내는 방바닥에 아깝게 쏟아진 약을 보며 목에 핏대를 세우고 길길이 날뛰었다. 네, 이 찢어 죽이려니 천금같이 귀한 약을 업다니. 내년이 정녕 오늘 밤 제명에 죽기를 각오한 것이냐. 분에 못 지긴 사내는 웅크린 은설의 복부를 뾰족한 발로 무자비하게 걷어차고는 거친 숨을 씩씩거리며 쾅소리가 나게 방문을 박차고 나갔다. 요란한 폭풍우 소리만이 가득한 빈방에 홀로 버려진 은설은 부서진 몸을 간신히 추스르며 피 묻은 바닥을 훔치기 위해 비참하게 엎드렸다. 벌벌 떨는 피 묻은 손으로 깨진 사기 그릇 조각을 하나씩 힘겹게 주워 모으던 은설의 텅 빈 눈길이 문득 어두운 방구석에 고이 놓인 화분으로 향했다. 그것은 남편이 평소 애지중지 아끼던 진귀한 서역의 화초였는데, 방금 전 엎질러진 탕약의 검은 국물 일부가 사방으로 튀어 화분의 푸른 잎사귀 위로 뚝뚝 떨어져 묻어 있었다. 무심코 그 기묘한 광경을 바라보던 은설의 두 눈이 극한의 공포와 경악으로 동공이 확장되며 지진이 난 듯 크게 흔들렸다. 시퍼렇게 살아 숨쉬며 생기 넘치던 화초의 잎사귀가 검은 약물이 닿은 자리부터 마치 지독한 맹독에라도 노출된 것처럼 순식간에 새까맣게 타들어가며 흉측하게 바스라져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등골을 타고 오싹하고 서늘한 소름이 쫙 끼쳤다. 이것은 대체. 은설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가락으로 바닥에 흥건히 고인 약물을 살짝 찍어 코끝에 조심스레 가져다 대었다. 역겨운 피 비린내 사이로 평소에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아주 미세하지만 썩은 짐승의 사체에서나 날 법한 기분 나쁘고 메스꺼운 독초의 냄새가 은밀하게 섞여 있었다. 어릴 적 깊은 산에서 약초를 캐던 아비를 졸졸 따라다니며 귀동냥으로 주워들었던 생생한 지식이 그녀의 하얘진 머릿속을 날카로운 번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이것은 사람의 진기를 보충하는 영약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의 진액을 강제로 뽑아내어 태워버리는
악명 높은 금지된 독초, 즉 혈갈초의 냄새가 분명했다. 그제야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기괴한 퍼즐 조각이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아 들어맞기 시작했다. 곽 씨가 자신을 그토록 지독하게 굶기고 가혹하게 짐승처럼 노역을 시켰던 이유는 단순히 며느리 군기를 잡고 시집살이를 시키기 위함이 결코 아니었다. 삿된 독초의 약기운을 온전히 빨아들이기 위해서는 희생양의 육신이 극한의 허기와 피로 상태에 놓여 있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밤마다 자신에게 억지로 들이부었던 그 역겨운 약은 자신의 맑은 생명력을 한낱 장작 삼아 병든 남편에 타오르지 않는 꺼져가는 불씨를 억지로 살려내는 끔찍하고도 사악한 사술의 매개체였던 것이다. 자신은 조진사댁의 며느리가 아니라 도련님의 더러운 목숨을 연장하기 위해 서서히 도살당하고 있는 비참한 산 재물에 불과했다. 거대한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인 은설은 짐승처럼 꺽꺽거리며 목구멍 밖으로 터져나오려는 처절한 비명을 양손으로 필사적으로 틀어막았다. 붉은 피눈물이 창백한 볼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려 핏자국과 엉겨붙으며 몹시 처참한 얼굴을 만들어냈으나 그녀의 젖은 눈빛만은 이전의 모든 것을 체념하고 얌전히 죽음만을 기다리던 나약한 여인의 것이 절대 아니었다. 나를 철저히 속이고 내 불쌍한 아비의 목숨값을 미끼로 내 피와 살을 짐승처럼 파먹은 악귀 같은 인간들.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펄펄 끓는 활화산처럼 뜨거운 분노와 억울함이 맹렬하게 끓어올라 차갑게 식어가던 심장을 미친 듯이 거세게 뛰게 만들었다. 찢겨진 더러운 옷자락을 꽉 쥐는 그녀의 가녀린 손끝이 하얗게 질려갔다. 창밖에서는 무심한 하늘이 뚫린 듯 거센 폭우가 맹렬하게 쏟아지며 섬뜩한 번개가 번쩍였고 분노로 창백하게 질린 은설의 핏발선 얼굴을 스산고도 기괴하게 비추었다. 더 이상 이대로 바보처럼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뼈가 녹아내리고 피가 말라 비참하게 죽기를 기다릴 수는 없었다. 짐승 취급을 받으며 처참하게 착취당한 지난날의 피눈물 나는 끔찍한 수모를 뼈저리게 되갚아주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반드시 이 지옥 같은 기와집에서 멀쩡히 살아서 두 발로 나가야만 했다. 부서진 날카로운 사기그릇 조각을 꽉 움켜쥔 그녀의 손바닥에서 붉은 피가 뚝뚝 떨어져 방바닥을 적셨지만 은설은 그 얄팍한 고통조차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서늘하고도 결연한 복수의 피끌 맹세를 짙은 어둠 속에 조용히 새겨놓고 있었다. 밤새 휘몰아치던 흉포한 폭풍우가 거짓말처럼 잦아들고 창호지 너머로 희뿌연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할 무렵 은설은 깨진 사기그릇 조각들을 치마폭에 감춘 채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이마에서 흘러내린 붉은 피는 어느새 차갑게 굳어 흉측한 딱지를 만들어내고 있었고 뼈마디가 으스러질 듯한 극심한 통증이 전신을 날카롭게 찔러왔으나 그녀의 두 눈빛만은 이전에 없던 서늘하고도 기괴한 푸른 광채를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방바닥에 흩어진 검은 약물의 흔적을 자신의 낡은 저고리 소매로 말끔히 닦아내며 짐승만도 못한 시대 식구들에게 철저히 유린당했던 어리석고 나약한 과거의 자신을 그 어두운 방구석에 영원히 장사 지냈다. 살아남아 이 끔찍한 지옥을 만든 자들의 목통을 물어뜯겠다는 피 맺힌 결의가 심장 깊은 곳에서 펄펄 끓어올랐다. 무거운 나무 문을 조심스레 열고 밖으로 나서자 뼛속까지 시려오는 매서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상처난 뺨을 날카롭게 핥히고 지나갔다. 밤새 쏟아진 비로 인해 질척거리는 진흙탕 마당을 맨발로 디디며 은설은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차가운 감각에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을 느꼈다. 평소 같았으면 곧 다가올 시어머니 곽 씨의 표독스러운 불호령이 두려워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부엌으로 향했겠지만
오늘의 그녀는 달랐다. 자신을 좀먹어 들어가던 끔찍한 탕약의 정체를 깨닫고 난 후 그녀의 내면에는 더 이상 막연한 공포나 슬픔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직 피비린내 나는 복수를 향한 차갑고도 거대한 분노의 빙산만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엌에 들어선 은설은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거대한 가마솥에 쌀을 안치며 기계적으로 아침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매캐한 연기가 눈을 찌르고 상처난 이마에 핏자국이 쓰라리게 당겨왔지만 그녀는 묵묵히 이를 악물고 참아냈다. 이내 날카로운 비단 치마 쓸리는 소리와 함께 부엌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시어머니 곽씨가 얼음장 같은 얼굴로 등장했다. 이 군뱅이 같은 연해가 중천의 떡건을 아직도 상을 내오지 않고 무얼 하는 게야. 곽씨는 은설의 핏기 없는 얼굴과 이마의 깊은 상처를 번이 보고도 일말의 놀라움조차 없이 그저 들고 있던 부직갱이로 그녀의 어깨를 잡이 없이 찔러대며 모진 독서를 시퍼렇게 쏟아낼 뿐이었다. 어머님 용서하시옵소서. 밤새 서방님의 병수발을 드느라 잠시 고단하여 그만 실수를 하였사옵니다. 은설은 즉시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덜덜 떠는 신용을 완벽하게 연기해냈다. 속으로는 당장이라도 저 표독스러운 늙은이의 목을 졸라 가마솥에 쳐넣고 싶은 살기가 들끓었지만 그녀는 철저히 발톱을 숨긴 가련한 짐승의 모습으로 엎드려 자비를 구했다. 곽씨는 코웃음을 치며 경멸 어린 시선으로 은설을 내려다보았다. 천한 핏줄을 거두어 먹여주고 입혀주었더니 꼴의 유세라도 떠는 것이냐. 내 아들의 귀한 명줄 있는 영광을 누리면서 감히 고단하다는 불평을 입에 담다니 참으로 방자하기 그지없구나. 당장 밭으로 나가 뼈가 부서지도록 김을 매거라. 아침상도 받지 못한 채 굶주린 배를 부여잡고 광활한 밭으로 쫓겨난 은설은 떼약볕 아래서 쉴 새 없이 호미질을 시작했다. 머리 위로는 살갗을 태울 듯한 뜨거운 태양이 무자비하게 내리쬐었고 전날 밤 남편의 폭력으로 멍든 갈비뼈는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비수를 찌르는 듯한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등 뒤에서는 감시하는 마름이 긴 채찍을 바닥에 내리치며 위협적인 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은설의 머릿속은 오직 삿된 탕약의 잔해를 어떻게 몰래 빼돌려 증거를 수집할 것인가에 대한 치밀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흙바닥에 떨어지는 자신의 땀방울을 바라보며 이 수모와 고통이 머지않아 저들의 피눈물로 바뀔 것임을 굳게 믿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은설의 육체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지만 역설적으로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무섭도록 또렷하고 날카롭게 다듬어지고 있었다. 손톱이 깨지고 손끝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와 거친 홈이 자루를 붉게 물들여도 그녀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묵묵히 흙을 파헤쳤다.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버티자. 이 지독한 고통은 훗날 저들을 올가맬 가장 튼튼하고 질긴 동아줄이 될 것이다. 굶주림과 갈증으로 시야가 하얗게 전멸하는 아찔한 순간에도 은설은 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저주의 다짐을 되내며 억지로 정신을 부여잡았다. 주변에서 함께 일하던 노비들조차 도끼 품은 은설의 기괴한 눈빛에 압도되어 슬금슬금 자리를 피할 정도였다. 오후가 되자 한 채 쪽에서부터 무언가 거칠게 박살 나는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짐승의 기괴한 울부짖음 같은 섬뜩한 비명소리가 온 집안을 날카롭게 찢어발겼다. 광기에 깊이 사로잡힌 남편이 탕약의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한낮부터 미쳐 날뛰며 끔찍한 패악을 부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당장 그년을 내 눈앞에 대령하여라. 내 몸이 타들어가듯 아프고 갈증이 나거늘 어찌하여 그 쓸모없는 년은 보이지 않는 것이냐. 방문을 박차고 뛰쳐나온 사내는 눈동자가 기형적으로 뒤집힌 채 마당을 뒹굴며 입가에 허연 거품을 물고 끔찍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삿된 사술의 부작용이 그의 남은 이성마저 완전히 집어삼켜 흉악한 괴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겁에 질린 하인들이 혼비백산하여 사방으로 흩어지고 늙은 유모가 안절부절 못하며 사내를 말리려 했으나 짐승처럼 돌변한 그의 괴력을 당해낼 방도는 전혀 없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비단 치마를 펄럭이며 달려온 곽씨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아들의 처참한 꼴을 보고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비명을 지르며 밭에 있던 은서를 당장 끌고 오라 악을 썼다. 이 천하의 몹쓸 년 내년이 정기를 제대로 바치지 않고 요령을 피우니 내 아들의 병세가 이리 악화된 것이 아니냐. 당장 전현을 방 안으로 들이고 약을 대령하여라. 흑투성이가 된 채 일찍 끌려온 은서를 향해 곽씨는 짐승을 도축하라는 듯 잔혹한 명령을 서슴지 않고 내렸다. 대낮부터 억지로 어두컴컴한 안방으로 내동댕이 쳐진 은설은 코끝을 찌르는 지독한 피냄새와 약초 썩은 내에 헛구역질을 억누르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남편은 핏발 선 눈으로 은설을 발견하자마자 굶주린 들개가 먹이를 덮치듯 거칠게 달려들어 그녀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휘어잡았다. 내년의 피, 내년의 그 뜨거운 기운이 당장 필요하다. 사내의 거친 소나기가 은설의 가녀린 목을 무자비하게 조르기 시작했고 숨이 턱 막히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은설은 반항하지 않고 축 늘어진 채 무력한 희생양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지금 이 순간 섣불리 저항했다가는 의심을 사게 되어 뒷날을 도모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내 늙은 유모가 검은 탁기가 서린 사특한 탕약을 들고 방으로 황급히 들어왔고 사내는 은설의 턱을 억센 악력으로 부서져라 억지로 벌리며 그 역겨운 액체를 무자비하게 쏟아 부으려 했다. 그러나 이미 모든 진실을 꿰뚫고 대비하고 있던 은설은 찰나의 순간 기지를 발휘하여 저항하는 척 몸을 거칠게 비틀며 자신의 넓고 허른 저고리 소매를 입가로 은밀하게 끌어당겼다. 꿀떡거리는 짐승 같은 소리와 함께 검은 약물이 그녀의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듯 보였으나 실상은 그녀가 혀를 둥글게 말아 약물을 막고 고스란히 솜이 든 두꺼운 소매 안쪽으로 모조리 뱉어내어 흡수시키고 있는 중이었다. 찰나의 속임수는 사내의 광기에 가려져 완벽하게 성공했다. 약이 목구멍으로 넘어갔다고 굳게 믿은 사내는 이내 약기운이 퍼지기를 기다리며 탐욕스러운 안광을 번뜩이고 은설에 찢어진 옷자락을 야만적으로 파고들었다. 독초를 삼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은설은 전신이 펄펄 끓어오르고 사지가 뒤틀리는 듯한 끔찍한 고통의 환각을 연기하며 바닥을 구르며 처절한 비명을 내질렀다. 아악 살려주시옵소서. 서방님, 제발 뼈를 깎는 듯한 비명소리가 방문을 넘어 스산하게 울려 퍼졌고 문 밖에서 숨을 죽이고 상황을 엿듣고 있던 곽씨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며느리의 끔찍한 고통은 곧 아들의 생명 연장을 의미하는 가장 달콤하고도 확실한 구원의 자장가였기 때문이다. 가짜 약기운에 취한 사내는 미친 듯이 은설의 몸을 유린하며 짐승 같은 폭력을 무자비하게 쏟아부었고 은설은 살점이 뜯겨나가는 참혹한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혀를 꽉 깨물고 정신을 무섭게 다잡았다. 몽롱한 환각에 빠져 흐느적거리는 사내의 눈빛과 달리 어둠 속에서 천장을 응시하는 은설의 두 눈동자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독사처럼 차갑고도 소름 끼치도록 이성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마음껏 짓밟고 취하여라. 내 놈이 내 살을 찢고 피를 마실수록 훗날 관아의 작두위에서 내 놈의 목이 떨어져 나갈 명분은 더욱더 견고해질 뿐이니 육신은 갈갈이 찢기고 멍들어가고 있었으나 그녀의 굳건한 영혼은 이미 시댁이라는 거대한 감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긴 지옥 같았던 시간이 흐르고 사내가 기력을 모두 소진한 채 거친 코골이 소리를 내며 깊은 수마에 빠져들자
은설은 부서진 인형처럼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몸을 조심스럽게 일으켰다. 온몸의 관절이 비명을 질렀고 찢어진 피부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려 치마를 적셨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재빠르게 방구석으로 기어갔다. 문 밖의 인기척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숨죽여 확인한 은설은 품속 깊이 감춰두었던 작은 대나무 통을 은밀하게 꺼내들었다. 떨리는 두 손으로 검은 약물을 잔뜩 머금어 축축해진 저고리. 소매를 대나무 통의 좁은 입구에 대고 있는 힘껏 쥐어짜기 시작하자 역겨운 독초 냄새를 풍기는 시커먼 액체가 방울방울 위태롭게 떨어져 내렸다. 단 한 방울의 증거라도 아깝다는 듯 억척스럽게 소매를 쥐어짜는 은설의 얼굴에는 지독한 원한과 기괴한 환희가 기묘하게 뒤섞여 섬뜩한 표정을 자아내고 있었다. 뚝뚝 떨어지는 끈적한 약물 방울 소리는 고요한 방 안에서 마치 시댁 일가의 파멸을 알리는 죽음의 시계, 침소리처럼 규칙적이고도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래, 이것이다. 내 생사를 깎아내고 내 맑은 피를 갉아먹은 이 사악한 독약이 머지않아 저 오만하고 잔인한 것들의 숨통을 무참히 끊어놓을 동아줄이 될 것이다. 대나무통에 약물이 반쯤 차오르자 그녀는 단단한 코르크 마개로 입구를 꽉 틀어막고 그것을 다시 품속 가장 깊숙한 곳에 소중히 숨겨 넣었다. 증거를 무사히 확보한 은설은 방구석에 놓인 낡은 요강에 남은 물을 적셔 옷의 얼룩을 황급히 지워내고 다시 사내의 옆에 쓰러지듯 누워 죽은 듯이 눈을 감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씨는 더욱 기승을 부여 음산한 바람이 창호지를 미친 듯이 때려대었지만 은설의 가슴속은 폭풍의 눈에 들어선 것처럼 기이하리만치 고요하고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짐승의 곁에서 숨죽여 밤을 지새우는 끔찍한 시간 속에서도 그녀는 관아에 고발할 치밀한 순서와 혹시 모를 변수에 대비한 변명거리들을 머릿속으로 수없이 반복하여 시뮬레이션하며 칼날을 서늘하게 갈고 또 갈았다. 다음 날 아침 닭이 울기도 전에 곽 씨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또다시 평화로운 새벽에 정적을 무자비하게 찢어발겼다. 이 게으르고 천한년아 서방님의 기운을 북돋워 드렸으면 일찍 일어나 보양식을 준비해야 할 것이 아니냐. 밤새 사내의 폭력에 시달려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은설은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기어나갔. 허벅지를 타고 흐르는 검붉은 핏자국이 치마폭을 더럽혔으나 곽 씨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매서운 회초리로 은설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내년의 얼굴이 썩은 송장처럼 보기 흉측하니 서방님의 병세가 차도가 없는 것이다. 당장 우물가에 가서 찬물로 그 더러운 상판을 씻어내고 오거라. 맞은 뺨이 불에 댄 듯 화끈거리고 입술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감돌았지만 은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예, 어머님,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라며 비굴하게 대답하고 우물가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차가운 새벽 우물물에 얼굴을 처박고 흐르는 피를 씻어내며 은설은 수면에 비친 자신의 처참한 몰골을 차갑게 직시했다. 귀신보다 더 끔찍하게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에 잠시 서글픔이 밀려왔으나 곧바로 그 감정을 차가운 물에 씻어내버렸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감정조차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냉혹한 괴물이 되어야만 했다. 그녀는 품속의 대나무 통에 묵직한 감초를 느끼며 다시 한번 굳은 결의를 다지고 부엌으로 향했다. 낮 동안의 고된 노동은 어제보다 한층 더 끔찍하고 가혹하게 은설의 뼈와 살을 잔인하게 깎아내렸다. 곽 씨는 며느리의 기력이 쇠해 숨이 헐떡이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일부러 무거운 절구통을 혼자 옮기게 하거나 산더미처럼 쌓인 빨랫감을 개울가로 혼자 지고 가게 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핍박을 가했다. 내년이 흘리는 땀방울 하나하나가 다 내 아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니 불평할 생각일랑 추호도 하지 말거라. 감시하는 늙은 유모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은설의 등
뒤에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으나 그녀는 그저 모자란 사람처럼 실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고통을 묵묵히 자신의 내면 깊은 곳으로 집어삼켰다. 무거운 빨랫감을 머리에 이고 마을 외곽에 인적 드문 개울가로 향하는 길. 은설의 두 눈은 주변의 지형지물과 사람들의 동태를 예리한 매의 눈처럼 살피고 있었다. 관아로 향하는 가장 빠른 샛길 마름들의 감시가 소홀해지는 시간대, 그리고 자신을 도와줄 만한 외부인의 존재 여부 등 생존과 복수를 위한 모든 정보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있었다. 개울가에 도착한 그녀는 차가운 물속에 빨래를 담그며 거칠게 방망이질을 시작했다. 둔탁하게 울려 퍼지는 방망이 소리는 마치 시댁 식구들의 뼈를 부수는 소리인 양. 그녀에게 기묘한 쾌감을 안겨주었고, 그녀의 입가에는 남들이 보지 못할 아주 미세하고도 서늘한 미소가 잠시 스쳐 지나갔다. 그때 산길을 타고 내려오던 남루한 행색의 낯선 사내가 은설의 시야에 우연히 들어왔다. 커다란 망태기를 등에 짊어지고 짙은 흙냄새와 진귀한 약초 냄새를 풍기는 것으로 보아 험한 산을 타는 떠돌이 약초꾼이 분명했다. 은설의 심장이 미친 듯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굳게 닫힌 시댁의 담장 너머로 이 끔찍한 진실을 전하고 외부의 도움을 끌어들일 수 있는 천재이루의 기회가 마침내 찾아온 것이다. 그녀는 주변을 불안하게 두리번거리며 마름이 잠시 담배를 피우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방망이질을 멈추고 젖은 손을 치마에 대충 닦아낸 뒤 약초꾼을 향해 조심스럽게 그러나 다급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저기요, 노인장. 은설의 떨리는 목소리에 약초꾼이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그녀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는 흠칫 놀라는 기색을 보였다. 아니 새댁, 어찌 얼굴이 이리 반송장처럼 상했소이까. 은설은 시간이 없음을 직감하고 품속에서 꼬깃꼬깃 접어둔 작은 천 조각을 황급히 꺼내어 그의 거친 손에 쥐어주었다. 부디 이 소녀를 살려주시옵소서. 이것을 가지고 당장 읍내의 명의를 찾아가 독초의 정체를 밝혀주신다면 제 다음 생에 소나말이 되어서라도 그 은혜를 갚겠사옵니다. 간절함이 뚝뚝 묻어나는 그녀의 핏발, 선 눈빛과 피 묻은 천 조각에 배어있는 기괴한 독초의 냄새에 약초꾼의 표정이 일순간 심각하게 굳어졌다. 약초꾼은 평생을 산과 들을 누비며 온갖 기이한 풀을 만져본 경험 많은 노인이었다. 천 조각을 코에 가져다 댄 순간 그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크게 흔들렸다. 이것은 사람의 진기를 강제로 말려 죽인다는 그 사특한 혈갈초의 냄새가 아니오. 네 집 구석에서 이런 끔찍하고 천인 공노할 사수를 쓴단 말이오. 늙은이의 격양된 목소리에 은설은 황급 그의 입을 막으며 눈물 고인 눈으로 애원했다. 제발 소리를 낮추시옵소서. 들키면 저는 오늘 밤 당장 목숨을 잃사옵니다. 조진사댁 며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부디 저의 억울함을 밝혀 관아에 이를 수 있도록 의원에게 이 증자를 전해주시옵소서. 저 멀리서 마름이 호통을 치며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오자 은설은 번개처럼 몸을 돌려 다시 개울가로 달려가 미친 듯이 방망이질을 재개했다. 이 굼벵이 같은 년이 어디서 농땡이를 부리고 있는 개야. 마름의 거친 발길질이 은설의 옆구리를 강타하며 그녀는 차가운 개울물 속으로 속절없이 처박혔다.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콜록거리며 일어나는 그녀의 귓가에 조롱과 욕설이 폭우처럼 쏟아졌지만 물속에 잠긴 그녀의 두 주먹은 승리의 예감으로 굳게 쥐어져 있었다. 흘끗 뒤돌아본 산길에는 약초꾼의 모습이 이미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가 쏘아 올린 작고 위태로운 희망의 불씨가 마침내 거대한 화약골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어두침침한 헛간으로 돌아온 은설은 온몸이 물과 진흙으로 엉망이 된 채 차가운 바닥에 웅크려 떴다. 해가 지고 또다시 공포스러운 밤이 찾아오고 있었지만 그녀의 내면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역동적으로 살아 숨쉬고 있었다. 곽 씨와 남편은 오늘 밤에도 어김없이
자신을 사륙의 재단에 올리고 달콤한 착취의 희열을 맛보려 하겠지만 그들이 마시는 것은 이제 자신의 순결한 생명력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치명적인 맹독의 시간표일 뿐이었다. 은설은 품속에 숨겨둔 대나무통을 꺼내어 바닥에 느슨해진 널빤지를 드러내고 그 깊숙하고 어두운 공간 아래에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증거물들을 조심스럽게 차곡차곡 숨겨놓았다.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이 지옥의 굴레를 견뎌내자. 저 오만한 것들의 콧대가 하늘을 찌르고 가장 방심하는 그 순간 내가 직접 그 추악한 목덜미에 치명적인 칼을 꽂아 넣을 것이니 널빤지를 다시 덮고 그 위에 집단으로 교묘하게 위장한 은설은 창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달빛을 올려다보며 기괴하고도 아름다운 미소를 지었다. 피와 눈물로 얼룩진 나약한 며느리는 이미 죽어 사라졌다. 이제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복수심이라는 지독한 양분으로 피어난 서늘하고 도끼 가득한 가시꽃뿐이었다. 삐걱이는 문풍지 소리와 함께 유모의 발걸음 소리가 다가오고 있었으나 은설은 눈을 번쩍 뜨고 밤의 악마를 기꺼이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산길을 쏜새같이 내달린 약초꾼은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고통을 인내하며 읍내에서 가장 명망 높고 강직하기로 소문난 류 의원의 초당으로 허겁지겁 뛰어들었다. 짙은 당기와 천궁향이 무겁게 가라앉은 고요한 방 안에서 류 의원은 묵묵히 의서의 장장을 넘기고 있었고 땀범벅이 된 약초꾼은 다급한 솜씨로 흙투성이 망태기를 뒤져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핏자국 선명한 낡은 천조각을 꺼내어 탁자 위에 다급히 올려놓았다. 의원 어른, 제발 이 기괴하고 흉측한 물건의 정체를 좀 낱낱이 살펴봐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낮 개울가에서 조진사댁의 가련한 며느리에게서 몰래 건네받은 것인데 아무리 맡아보아도 이 소름 끼치는 냄새가 삿된 독초의 그것과 너무도 흡사하여 제 심장이 다 오그라들 지경이옵니다. 약초꾼의 떨리는 목소리에 류 의원은 미간을 깊게 찌푸리며 조심스레 그 천조각을 두 손으로 집어들었다. 코끝을 천에 가까이 대고 숨을 깊게 들이마신 찰나 평생을 병자와 약초에 파묻혀 살아온 류 의원의 평온했던 얼굴이 마치 한낮의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이것은 정령 하늘 아래 금지된 참혹한 사술의 매개체, 그 악명 높은 혈갈초의 진액이 아니더냐. 사람의 맑은 진기를 짐승처럼 강제로 쥐어짜내어 타인에게 옮기는 이 끔찍한 맹독이 어찌하여 멀쩡한 인가에 그것도 명문가라 불리는 조진사댁 며느리의 옷자락에서 묻어나온단 말이냐. 류 의원의 두 손은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경악으로 사시나무 떨리듯 격렬하게 요동쳤고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지독한 긴장감과 무거운 침묵으로 팽팽하게 얼어붙고 말았다. 류 의원은 곧바로 서책 더미를 거칠게 파헤쳐 오래된 비전 의서를 꺼내 들고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낡은 종이 위를 빠르게 훑어 내려갔다. 이 사악한 풀은 복용한 자의 몸을 펄펄 끓는 화로처럼 만들고 이성을 마비시킨 뒤 그 여인의 순결한 생명력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태워 곁에 있는 자에게 흡수시키는 악마의 약촌이라. 10년 전 이 사수를 행하던 무당들이 관아에 발각되어 모조리 능지처참을 당했거늘 아직도 이런 천인 공로할 짓거리를 은밀히 자행하는 흉악한 무리가 남아있었단 말이냐. 의서에 적힌 끔찍한 부작용과 참상을 확인한 류 의원의 눈동자에는 조진사댁에 굳게 닫힌 거대한 대문 너머에서 벌어지고 있을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현장이 생생하게 그려지는 듯하여 참담한 슬픔이 깊게 서렸다. 한편 잿빛 구름이 낮게 깔려 무거운 우울함을 드리운 조진사댁 아체에서는 은설에 숨막히는 은밀한 사투가 매일 밤낮으로 처절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은설은 하루가 다르게 생기를 잃어가며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 파리한 시체처럼 메말라가고 있었으나
그것은 시어머니 박 씨의 소름 끼치는 의심을 피하기 위한 그녀의 뼈를 깎는 철저한 연기일 뿐이었다. 곽 씨는 며느리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일말의 가책도 없이 눈을 번뜩였다. 저 질긴 년의 숨통이 얼마 남지 않은 모양이구나. 내 아들의 병세가 완전히 뿌리 뽑히려면 전년에 남은 명주를 단숨에 끊어내야 할 터이니 오늘 밤부터는 약의 독한 기운을 2배로 늘려 강제로 들이붓도록 하여라. 안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곽 씨의 잔혹한 명령은 지옥의 사자가 읊조리는 죽음의 선고와도 같았다.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늙은 유모가 이전보다 훨씬 더 검고 탁해진 역겨운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사발을 들고 은설이 갇힌 방으로 조심스레 들어섰다. 남편은 사특한 약기운에 장기간 노출된 탓에 이미 인간의 이성을 반쯤 상실하고 흉포한 들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방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다. 가져와, 당장 그 뜨거운 피를 내게 가져오란 말이다. 짐승처럼 울부짖는 사내는 은설의 멱살을 거칠게 틀어쥐고 무자비하게 약을 쏟아부었고 은설은 격렬한 기침을 토해내며 고통에 몸부림치는 척 필사적으로 연기했다. 사방으로 검은 약물이 튀고 숨이 턱턱 막히는 아수라장 속에서도 은설은 귀신 같은 솜씨로 저고리 소매와 서반 쪽에 숨겨둔 두꺼운 헝겊 쪽으로 그 맹독성 약물을 모조리 뱉어내어 감쪽같이 흡수시키고 있었다. 사내가 가짜 약기운에 취해 발작적인 환혈을 느끼며 은설의 연약한 몸 위로 거칠게 짐승처럼 쓰러져 코를 골기 시작하자 은설은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차가운 눈빛으로 조용히 몸을 일으켜 세웠다. 온몸은 남편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푸른 멍이 들고 찢겨 피가 맺혀 있었으나 그녀의 앙상한 손놀림만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단호했다.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대나무통을 꺼낸 그녀는 독초의 진액을 잔뜩 머금어 축축하고 무거워진 헝겊을 입구에 대고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기 시작했다. 끈적하고 시커먼 죽음의 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대나무 통 안을 서서히 채워갈 때마다 은설의 창백한 입술 위로는 형언할 수 없는 기괴한 희열과 뼈에 사무친 깊은 원한이 기묘하게 뒤섞인 서늘한 미소가 조용히 피어올랐다. 다음 날 아침 곽 씨의 탐욕스러운 계획과는 정반대로 조진사대 간채는 발칵 뒤집히고 말았다. 아침 해가 중천에 떴음에도 깨어나지 못하던 남편이 갑자기 피토하는 비명을 지르며 사지가 뒤틀리는 끔찍한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다. 사술의 매개체인 은설의 진기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 채 맹독의 기운만 몸속에 잔뜩 쌓인 탓에 그의 오장육부가 견디지 못하고 거세게 반발하며 미쳐 날뛰기 시작한 것이었다. 아, 내 몸이 탄다 벌레. 수만 마리가 내 살을 파먹고 있어. 사내는 눈동자가 하얗게 뒤집힌 채 거품을 물고 방바닥을 뒹굴며 제 얼굴을 스스로 피가 나도록 쥐어뜯었고 그 흉측하고 기괴한 몰골에 곽 씨는 혼비백산하여 방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통곡하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병고란 말이냐. 당장 읍내에 류 의원을 모셔오거라. 곽 씨의 다급한 부름을 받고 조진사댁으로 황급히 불려온 류 의원은 굳게 닫힌 거대한 대문을 넘어서자마자 집안 곳곳에 음산하게 배어있는 썩은 피비린내와 기괴한 탕약의 냄새를 예리하게 맡고는 속으로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안방으로 안내받은 류 의원이 침수람을 내려놓고 발작하는 사내의 손목을 잡아 진맥을 짚는 순간 그의 날카로운 눈썹이 험악하게 꿈틀거렸다. 맥이 미친 듯이 널뛰고 오장육부의 기운이 검게 타들어가고 있사옵니다. 이것은 필시삭된 약물에 장기간 중독되어 나타나는 흉악한 증세가 아니옵니까? 의원의 날카로운 지적에 곽 씨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손사래를 치며 황급히 변명했다. 그게 무슨 해괴한 소리요. 우리 아이는 그저 선천적으로 몸이 약해 기력이 쇠한 것뿐이니
쓸데없는 소리 말고 당장 침이나 놔주시오. 류 의원은 곽 씨의 거짓말을 뻔히 꿰뚫어 보면서도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묵묵히 굵은 침을 꺼내어 사내의 혈에 깊숙이 찔러 넣어 끔찍한 발작을 간신히 진정시켰다. 사내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기절하듯 깊은 잠에 빠져들자 류 의원은 무거운 표정으로 주변을 은밀히 살피며 곽 씨에게 은근슬쩍 질문을 던졌다. 도련님의 병세가 이토록 흉엄하니 필시 밤낮으로 병수발을 드는 며느님의 기력 또한 온전치 못할 터 의원된 도리로서 며느님의 진맥도 한번 살펴야기라도 한 첩 지어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사옵니까. 류 의원의 제안에 곽 씨는 눈빛을 매섭게 번뜩이며 차갑게 쏘아붙였다. 그 천하고 질긴 년의 목숨 따위 알 바 아니오. 그저 내 아들의 숨통만 온전히 붙여놓는다면 그년이 당장 피를 토하고 죽어 자빠져도 내 알바 아니니 신경 쓰지 마시오. 그러나 류 의원은 곽 씨가 잠시 다달인 약을 확인하러 밖으로 나간 틈을 타 재빨리 옆방의 어두컴컴한 구석에 쓰러지듯 웅크려 있는 은설의 방으로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갔다. 찢어진 저고리 사이로 드러난 은설의 뼈만 남은 앙상한 어깨와 온몸을 뒤덮은 끔찍한 검풀은 멍자국을 마주한 류 의원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다. 부인, 내 약초꾼에게서 모든 참담한 사연을 전해 들었소. 이토록 잔인하고 흉악한 사술의 제물이 되어 어찌 이리 참혹하게 버티고 계셨단 말이오. 의원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에 죽은 듯 엎드려 있던 은설이 번쩍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파리한 외모와는 정반대로 형형하게 빛나는 날카로운 검기와도 같았다. 의원 어른 이 소녀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부디 제 맥을 조용히 짚어주시옵소서. 은설이 떨리는 손을 내밀었고 의원이 조심스레 그녀의 손목에 손가락을 얹는 순간 큰 충격을 받은 듯 두 눈을 크게 부릅떴다. 아니 이것은 겉으로는 기운이 다한 씨째의 맥이나 단전 깊은 곳에서는 미약하게나마 맑은 진기가 다시 모여들고 있지 아니하오. 대체 어찌된 영문이오. 은설은 등 뒤를 초조하게 살피며 품속 가장 깊은 곳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내어 류 의원의 거친 손에 쥐어주었다. 그것은 지난 며칠 밤낮을 끔찍한 폭력을 견뎌내며 은설이 피와 눈물로 모아온 삿된 독초의 진액이 가득 담긴 묵직하고 차가운 대나무 통이었다. 어머님과 서방님은 저를 산 제물로 삼아 매일 밤 사특한 약을 들이부었으나 저는 기지를 발휘하여 약을 삼키는 척하며 이 통에 모조리 뱉어내어 증자를 수집해 왔사옵니다. 제 몸의 상처는 서방님의 발악으로 생긴 껍데기일 뿐 제 영혼은 이 지옥을 부수기 위해 단 하루도 잠든 적이 없사옵니다. 은설의 낮고 서늘한 고백에 류 의원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대나무통을 꽉 움켜쥐었다. 세상에 이토록 여린 몸으로 그 끔찍하고 잔혹한 마수들을 속여 넘기며 이 독약을 모아왔단 말이오. 부인의 그 피맺힌 지혜와 강인함에 내 고개가 절로 숙여지오.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명백한 증자를 관아에 고발하여 저 악귀 같은 무리들을 남김없이 소탕할 것이니 부디 며칠만 더 목숨을 부지하고 버텨주시옵소서. 문 밖에서 곽 씨의 날카로운 발걸음 소리가 다가오자 류 의원은 황급히 대나무통을 자신의 헐렁한 도포 자락 깊숙한 곳에 숨기고 태연하게 침수람을 정리하는 척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온 곽 씨는 은설의 곁에 서 있는 의원을 매서운 눈초리로 노려보며 호통을 쳤다. 누가 감히 허락도 없이 저 천한 것의 방에 발을 들이라 하였소. 당장 안방으로 가서 내 아들의 차도를 다시 살피시오. 류 의원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서면서도 등 뒤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은설의 굳건하고도 처절한 눈빛을 온몸으로 느끼며 이 썩어빠진 집구석의 모든 만행을 낱낱이 파헤치리라 굳게 다짐했다. 그날 자정 진실을 묵과할 수 없었던 류 의원은 은밀히 마을을 빠져나가
칠흑 같은 밤길을 달려 사또가 머무는 관아의 뒷문으로 숨어들었다. 평소 의원과 막역한 사이였던 강직한 사또는 한밤중에 불청객에 놀라면서도 의원이 탁자 위에 꺼내놓은 검은 액체가 담긴 대나무 통과 피 묻은 천 조각을 보고는 표정을 험악하게 굳혔다. 사또 나리조 진사댁 안채에서 며느리를 제물로 삼아 인명을 갉아먹는 금지된 사술이 자행되고 있사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명백한 증자인 혈갈초의 진의 기온이 부디 즉각 포졸들을 출동시켜 그 흉악무도한 일당을 포박하여 주시옵소서. 류 의원의 분노에 찬 고발에 사또는 주먹을 강하게 내리치며 상투를 부르르 떨었다. 감히 하늘의 법도를 어기고 인명을 벌레처럼 취급하다니. 날이 밝는 즉시 군사를 이끌고 조진사의 집통을 박살내고 진상을 철저히 밝힐 것이다. 같은 시각 관아에서 거대한 파멸의 올가미가 자신들을 향해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조진사댁 안채의 곽씨는 눈이 뒤집힌 아들의 병세를 지켜보며 끔찍하고도 악마적인 결단을 내리고 있었다. 안 되겠다. 탄약을 조금씩 먹여 기운을 빼앗는 것으로는 내 아들의 타들어가는 속을 도저히 살릴 수가 없어. 보름달이 뜨는 내일 밤 자시무당이 일러준 최후의 비방을 써야겠다. 전연의 배를 갈라사라 숨쉬는 뜨거운 심장의 피를 직접 내 아들에게 먹여 이 저주받은 병뿌리를 완벽하게 뽑아버릴 것이다. 어둠 속에서 곽씨의 섬뜩한 목소리가 독사처럼 쉬쉬거리며 늙은 유모에게 은밀하게 전달되었고 시퍼렇게 날이 선 시카리 불빛 아래 번뜩이며 죽음의 춤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벽 너머에서 쥐 죽은 듯 엎드려 숨을 죽이고 있던 은설의 귓가에 그 소름 끼치는 살인 모의가 낱낱이 파고들고 있었다. 자신을 산채로 도축하겠다는 시어머니의 끔찍한 계획을 들으면서도 은설의 표정에는 단 한 점의 공포나 두려움도 서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창백한 입술 위로는 승리를 확신하는 서늘하고 기괴한 미소가 짙게 번져갔다. 그래 내일 밤자시 내 피를 마시려 입을 벌리는 그 순간이 바로 내년들의 더러운 목통에 관아의 작두날이 떨어지는 축제의 시간이 될 것이다. 그녀는 방바닥에 떨어진 날카로운 사기 조각을 꽉 움켜쥐었고 손바닥에서 흘러내린 붉은 피가 차가운 바닥을 적시며 다가올 거대한 핏빛 복수의 서막을 무겁고도 강렬하게 예고하고 있었다. 둥근 보름달이 짙은 먹구름 사이로 창백한 얼굴을 내밀며 조진사댁의 육중한 기와지붕 위로 서늘한 빛을 무겁게 쏟아내고 있었다. 낮 동안 미친 듯이 몰아치던 비바람은 기계알이만치 고요하게 잦아들었으나 그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는 마치 거대한 사륙을 앞둔 도살장처럼 짙고 메스꺼운 피린내가 바람을 타고 음산하게 흐르고 있었다. 뒷산에서 굶주린 짐승처럼 울어대는 부엉이 소리마저 불길한 징조처럼 귓가를 날카롭게 때리는 자시 무렵 안채에 굳게 닫힌 방문 너머에서는 기분 나쁜 소리가 새어나왔다. 스윽스윽 거칠고 소름 끼치는 새소리가 끊임없이 울리며 짙은 밤에 장막을 섬뜩하게 찢어밟히고 있었다. 그것은 시어머니 곽씨가 며느리의 가슴팍을 갈라 뜨거운 심장의 피를 뽑아내기 위해 시퍼런 식칼을 시돌에 갈고 있는 죽음의 전주곡이었다. 방 안의 공기는 짐승의 썩은 내와 독초의 매캐한 향이 뒤엉켜 단 한 모금만 들이마셔도 구역질이 치밀어 오를 만큼 끔찍하고 탁했다. 곽씨는 초점 잃은 부리부리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연신 칼날에 물을 바르고 번뜩이는 날을 예리하게 세우는 데에만 광적으로 집착하고 있었다. 내 귀한 아들의 타들어가는 오장육부를 단숨에 적셔줄 가장 맑고 뜨거운 피가 당장 필요하다. 그 천한년의 껍데기만 취해서는 약효가 미치지 못하니 오늘 밤 반드시 그년의 심장을 도려내어 그 붉은 진액을 온전히 내 아들의 입속에 부어 넣을 것이다. 그녀의 오싹한 중얼거림은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악기의 주문과도 같았고
칼끝에서 떨어지는 서늘한 물방울은 곧 은설의 몸에서 뿜어져 나올 참혹한 핏방울을 예고하는 듯했다. 같은 시각 기형적으로 흉측하게 부풀어 오른 배를 부여잡고 방바닥을 뒹구는 남편은 이미 인간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괴물로 변해 있었다. 은설의 진기를 제대로 빨아들이지 못한 채 맹독의 기운만 들이마신 부작용으로 그의 앙상한 온몸은 검푸른 핏줄이 지렁이처럼 기괴하게 튀어나와 꿈틀거렸다. 사내의 갈라진 입가에서는 끊임없이 끈적한 흑혈이 하얀 거품과 함께 질척거리며 흘러나오고 있었고 두 눈동자는 뒤집혀 흰자위만이 번들거렸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타인의 생명력을 강제로 훔쳐 연명해온 추악한 육신이 이제 그 독한 사술의 대가를 한꺼번에 치르며 스스로를 갉아먹는 참혹한 붕괴의 과정을 겪고 있는 중이었다. 뜨거워 내 속이 모조리 펄펄 끓는 불에 타서 한 줌의 재가 되고 있단 말이다. 어서 그년의 피를 다오 당장 그년의 목줄기를 짐승처럼 물어뜯어 그 달콤하고 서늘한 진액을 핥아먹게 해다오. 사내에 찢어지는 듯한 비명과 발악은 고요한 저택을 소름 끼치는 공포로 몰아넣었다. 문 밖에서 이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던 늙은 유모는 벌벌 떨며 그 기괴한 모습을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한 채 치마폭을 꽉 쥐고 서성거릴 뿐이었다. 사내가 발버둥을 칠 때마다 방바닥에 깔린 비단 이부자리가 흉하게 찢겨나갔고 짐승의 담마와도 같은 울부짖음은 담장을 넘어 인적 끊긴 밤거리로 섬뜩하게 퍼져나갔다. 이내 곽 씨의 표독스러운 불호령이 어둠을 가르고 날카롭게 떨어지자 건장한 하인 두어 명이 어두컴컴한 헛간으로 거칠게 달려갔다. 그들은 차가운 흙바닥에 죽은 듯이 엎드려 있던 은설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휘어잡고 안방으로 짐승 끌듯 질질 끌고 왔다. 거친 마당에 쓸린 은설의 무릎과 발등에서는 붉은 피가 낭자하게 흘러 흙을 적셨고 찢어진 저고리 사이로는 그동안 밤낮으로 당했던 참혹한 매질의 흔적인 검붉은 멍 자국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안방 바닥에 짐짝처럼 내동댕이 쳐진 은설의 등 뒤로 육중한 나무문이 쾅 닫히고 거대한 쇠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려 퍼지며 완벽한 밀실이 완성되었다. 사지가 억센 밧줄에 결박당한 채 도살장에 가련한 제물로 던져진 이 끔찍한 순간에도 은설의 두 눈동자만은 이전의 나약함을 완전히 벗어던진 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죽음의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 애원할 것이라 기대했던 곽 씨의 예상과 달리 은설의 핏기 없는 얼굴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차갑고도 서늘한 푸른 검기를 두 눈에 가득 담은 채 자신을 잔인하게 굽어 살피는 아기 같은 시댁 식구들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도축을 기다리는 짐승의 눈빛이 아니라 사냥감의 목통을 끊기 직전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냉혹한 사냥꾼의 소름 끼치는 눈빛이었다. 시퍼렇게 날선 무거운 식칼을 꽉 움켜쥔 곽 씨가 독사처럼 미끄러지듯 다가와 은설의 핏기 없는 턱을 거칠게 치켜 올리며 기괴한 미소를 지었다. 내년이 거지 같은 가문에서 벗어나 우리 집안에 들어와 그 알량한 목숨을 배불리 부지한 막대한 은혜를 이제야 제대로 갚을 때가 왔구나. 내 아들의 지독한 속병을 단숨에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갓 잡아 올린 짐승의 피처럼 펄펄 끓어오르는 내년의 심장피가 필요하니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기꺼이 내 목숨을 내놓거라. 곽 씨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썩은 내 진동하는 독설은 곽 씨는 며느리의 배를 갈라 죽이는 것을 마치 밭에서 쓸모없는 잡초를 툭툭 뽑아내는 것만큼이나 당연하고 하찮은 일로 여기고 있었다. 서늘한 살기가 감도는 칼날이 은설의 얇은 저고리 고름을 툭 하고 끊어내며 차가운 가슴팍 피부에 아슬아슬하게 맞닿았다. 쇳덩이의 차가운 감촉이 심장 부근을 짓누르는
절대절명에 찰나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를 줄 알았던 은설의 갈라진 입술 사이에서 돌연 기괴하고도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흐흐흐. 하하하하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그 서늘하고도 광기 어린 웃음소리에 놀란 곽씨가 흠칫 어깨를 떨며 뒤로 한 발짝 물러섰고 바닥을 구르던 남편마저 고통을 잊은 채 멈칫하며 은설을 쳐다보았다. 내년이 정령 죽을 때가 되어 미친 것이냐. 끔찍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어찌 실성한 잡기처럼 기괴하게 웃어대는 것이냐. 곽씨의 당혹감 서린 앙칼진 외침에 은설은 핏발선 눈을 부릅뜨고 자신의 가슴을 겨누고 있던 시퍼런 칼날을 맨손으로 꽉 움켜쥐었다. 가녀린 손바닥이 예리한 날에 깊게 베어 붉은 피가 칼날을 타고 뚝뚝 떨어져 치마폭을 적심에도 불구하고 은설은 고통조차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듯 섬뜩한 조소를 머금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무서운 이치를 거스르고 짐승보다 못한 악귀가 되어버린 내년들의 그 멍청하고 추악한 탐욕이 가소로워서 웃는 것이다. 은설의 날카롭고 또렷한 일갈은 무거운 방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내 심장을 갈라 꺼내어 먹이면 저 괴물로 변해버린 내 아들이 씻은 듯이 멀쩡히 살아날 것 같으냐. 10년 넘게 죄 없는 가련한 여인? 피를 말려 먹인 그 사특한 독초가 이미 내 아들의 오장육부를 썩어 문드러진 진흙탕으로 만들어 놓았거늘. 이제 와서 내 붉은 피가 아니라 부처의 성스러운 피를 먹여도 저놈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끔찍한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다. 여태껏 쥐 죽은 듯 엎드려 순종하던 며느리의 입에서 철저히 비밀에 붙였던 독초의 진실이 적나라하게 터져나오자 곽씨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네, 내년이 어찌 그 약의 진짜 정체를 안단 말이냐. 당장 그 저주받은 입을 다물지 못할까. 극도의 당혹감과 살기 어린 분노에 사로잡힌 곽씨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시카를 허공 높이 치켜들며 은설의 가슴을 향해 무자비하게 내리찍으려던 바로 그 일촉즉발의 순간이었다. 콱쾅 하는 천지를 뒤흔드는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굳게 잠겨있던 조진사댁의 육중한 대문이 거칠게 박살나며 산산조각이 났다. 수십 개의 거대한 붉은 횃불이 칠흑 같은 어둠을 맹렬히 찢어밟기며 넓은 마당으로 노도처럼 쏟아져 들어왔고 횃불이 뿜어내는 매캐한 연기와 일렁이는 화염이 안채를 백주대나처럼 환하게 밝혔다. 어명을 받든 관아의 포졸들이다. 이 악기 같은 집안의 쥐새끼 한 마리도 살아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담장을 겹겹이 포위하라. 번개처럼 마당을 가로지른 강직한 사또의 추상 같은 불호령이 떨어지자 단단히 무장한 포졸들이 거침없이 안채로 들이닥쳐 굳게 닫힌 안방문을 단숨에 부수고 들이닥쳤다. 시퍼런 시카를 미친 듯이 치켜들고 있던 곽씨는 갑작스러운 관군의 난입에 혼비백산하여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바닥에 쨍그랑 떨어뜨리며 털썩 주저앉아 오줌을 지렸다. 방 안에 끔찍한 참상 괴물처럼 기형적으로 변해 피를 토하는 사내와 피투성이가 된 채 결박당한 가련한 며느리의 모습을 마주한 사또의 두 눈썹이 분노로 격렬하게 꿈틀거렸다. 사또의 뒤를 따라 황급히 방으로 들어온 류 의원은 은설의 처참하고도 참혹한 몰골을 보고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그는 황급히 다가가 그녀를 강하게 올가매고 있던 질긴 오랏줄을 단숨에 끊어내고 자신의 따뜻하고 넓은 도포자락을 벗어 은설의 피 묻은 어깨를 조심스레 감싸 안았다. 이 흉악무도한 악귀들아 어찌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귀한 인명을 파리 목숨처럼 유린하며 이토록 끔찍하고 사악한 사주를 백장 대낮에 자행한단 말이냐. 당장 저 살인마 같은 미친 늙은이와 괴물로 변한 사내의 목에 칼을 씌워
마당으로 끌어내라. 사또의 벼락 같은 호통에 포졸들이 짐승처럼 달려들어 저항할 힘조차 잃은 곽씨와 남편을 거칠게 결박했다. 포졸들에 의해 질질 끌려나온 곽씨 일가가 무릎 꿇린 넓은 마당에는 이미 한밤중에 소란을 듣고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몰려온 수백 명의 분노한 마을 사람들이 담장을 빈틈없이 에워싸고 있었다. 평소 자애로운 보살 행세를 하던 곽씨 일가의 추악하고 잔혹한 민낯이 만천하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 진실을 깨달은 백성들의 고함과 쌍욕이 폭풍우처럼 거세게 쏟아졌다. 은설은 류 의원의 부드러운 부축을 받으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당 중앙으로 나섰고 차가운 흙바닥에 처참하게 무릎을 꿇은 자신의 원수들 내려다보는 그녀의 눈빛은 한겨울의 서리보다 맵고 차가웠다. 사사또 나리, 이것은 억울한 모함이옵니다. 저희는 대대로 이 마을의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덕을 쌓아온 뼈대 있는 명문가이온데 어찌 저 미쳐버린 며느리 연애 요망한 헛소리만 듣고 이러시는 것이옵니까? 곽 씨는 흙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머리를 조아리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끔찍한 죄악을 뻔뻔하게 발뺌하며 은설에게 모든 누명을 덮어 씌우려 더러운 혀를 놀렸다. 저 천하의 몹쓸 년이 찢어지는 가난을 벗어나고자 제 발로 우리 집에 기어 들어와 놓고는 앙심을 품고 지서방에게 삿된 독약을 몰래 먹여 저리 괴물로 만들어 놓았사옵니다. 부디 저 독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당장 전연에 목을 쳐주시옵소서. 그 짐승만도 못한 뻔뻔한 거짓말에 마을 사람들은 경악하며 욕설을 퍼부었고 사또 옆에 굳건히 서 있던 류 의원이 묵직한 대나무 통을 꺼내어 곽 씨의 눈앞에 거칠 내동댕이 쳤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코르크 마개가 열리며 그 안에 가득 고여있던 시커먼 혈갈초의 진액이 흙바닥 위로 쏟아지며 역겨운 피비린내를 진동시켰다. 닥치거라, 이 요망하고 사악한 늙은이야. 이것이 내년이 며느리의 진기를 짐승처럼 쥐어짜내기 위해 매일 밤 강제로 먹였던 맹독의 확실한 증좌이니라. 이 가련한 여인이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밤마다 혀를 깨물며 약을 몰래 뱉어내어 피눈물로 모아온 증거 앞에서도 감히 새치열을 놀린단 말이냐. 류 의원의 쩌렁쩌렁한 일갈과 함께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독초의 매캐한 냄새에 곽 씨는 마치 벼락을 정통으로 맞은 듯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다. 사또의 엄중한 눈짓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다가가 은설을 감싸고 있던 도포 자락을 조심스레 젖혔다. 그곳에는 인간의 몸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참혹하고 끔찍한 상처들이 빼곡히 새겨져 있었다. 채찍에 맞아 살점이 깊게 파인 자국, 시뻘겋게 골마 터진 화상, 날카로운 파편에 베인 흉터들이 붉은 횃불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마당을 에워싼 사람들은 차마 두 눈을 뜨지 못하고 경악과 슬픔에 찬 비명을 터뜨리며 오열했다. 은설은 뼈만 남은 상처투성이에 몸을 꼿꼿이 세우고 핏기 없는 창백한 얼굴로 사또를 향해 단호하고도 뼈저린 목소리로 피토하듯 고발을 이어나갔다. 사또들이 이 몸에 새겨진 상처들은 저들이 저의 노동력만을 가축처럼 착취한 흔적이 아니라 제 피와 살을 짐승처럼 뜯어먹고 제 영혼마저 악귀처럼 유린한 명백한 증거이옵니다. 저들은 병든 아들의 숨을 억지로 연명하기 위해 저를 산 제물로 사들여 낮에는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시키고 밤에는 삿된 독초를 부어 제 생명력을 도둑질하였사옵니다. 오늘 밤에는 급기야 제 가슴을 쪄 심장의 피를 마시려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짓이옵니까? 은설의 절절하고도 한 맺힌 외침이 밤하늘의 짙은 어둠을 가르자 여태껏 조진사댁의 위세에 눌려 비겁하게 침묵하던 마을 사람들의 억눌렸던 분노가 마침내 거세게 폭발했다. 사방에서 짱돌과 더러운 오물이 곽씨와 남편을 향해 빗발치듯 날아들었고 평소 곽씨의 수족 노릇을 하며
은서를 악랄하게 괴롭혔던 늙은 유모마저 극도의 공포에 질려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아이고 사또나리, 저는 그저 마님이 시키는 대로 약을 다려 바쳤을 뿐이옵니다. 마님이 며느리의 피를 말려 도련님을 살려야 한다고 모든 지시를 내리셨사옵니다. 유모는 살기 위해 곽 씨의 모든 끔찍한 만행을 낱낱이 자백하며 추악하게 울부짖었다. 마지막 변명할 구실마저 철저히 잃어버린 곽 씨가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며 사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구차하게 목숨만 살려달라 애원하려던 찰나 옆에서 포박당에 엎드려 있던 남편이 갑자기 짐승의 단말마 같은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검은 피를 분수처럼 토해내기 시작했다. 10년 넘게 타인의 진기를 빼앗아 억지로 기워 올렸던 사특한 기운이 독초의 역류로 인해 한꺼번에 붕괴되면서 그의 육신은 순식간에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눈을 허옇게 뒤집은 채 땅바닥을 긁으며 몇 번의 끔찍한 경련을 일으키던 사내는 이내 컥하는 기괴한 소리와 함께 목이 툭 꺾이며 비참하게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귀한 아들의 끔찍하고도 참혹한 죽음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한 곽 씨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두 눈을 까디집었다. 아, 내 아들, 내 귀한 아들이.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자신의 머리카락을 미친 듯이 쥐어뜯고 괴기스러운 비명을 질러대다가 결국 피를 토하며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혼절하고 말았다. 거센 횃불의 붉은 불길 아래서 사또는 차갑게 굳어가는 사내의 흉측한 시신과 기절한 곽 씨를 혐오스럽고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단 한치의 자비도 없는 추상 같은 최종 판결을 마을 사람들에게 쩌렁쩌렁하게 선포했다. 하늘의 지엄한 섭리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삿된 주술과 맹독으로 무고한 인명을 도살하려 한 저 끔찍한 죄악은 만 번을 능지처참해도 마땅치 않다. 조 진사 일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모든 전답과 재산을 즉시 몰수하여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고 저 요망하고 사악한 늙은이는 당장 관아의 차디찬 지하 감옥에 하옥시켜라. 내일 아침 해가 뜨는 즉시 저작거리 광장에서 전연의 목을 쳐 백성들 앞에 매달아 이 땅에 다시는 인명을 해치는 이런 짐승만도 못한 폐륜이 일어나지 않게 엄히 다스릴 것이다. 사또의 명쾌하고도 속 시원한 판결이 떨어지자 백성들은 천지가 떠나갈 듯 횃불을 흔들며 정의가 실현된 환희의 만세를 목 놓아 부르짖었다. 포졸들이 거칠게 곽 씨의 뚱뚱한 몸뚱이를 끌고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피비린내 나던 사륙의 흔적들이 하나둘씩 정리되자 마침내 마당에는 평화로운 정적이 찾아왔다. 은설은 발목을 짓누르던 무거운 족쇄에서 완전히 풀려난 가벼운 몸으로 고개를 들어 깊은 밤하늘을 조용히 올려다보았다. 먹구름이 씻은 듯이 거치고 눈이 시리도록 밝고 둥근 보름달이 그녀의 상처 난 뺨 위로 따스하고 은은한 구원의 빛을 비추고 있었다. 지옥 같았던 인고의 시간, 숨통을 조이던 피 말리는 공포의 밤들은 이제 영원한 재가 되어 흩어졌다. 류 의원이 덮어준 도포 자락을 두 손으로 꼭 여미며 은설은 차갑게 식은 원수들의 핏자국이 묻은 손을 옷자락에 조심스레 닦아내었다. 내일 아침 동쪽에서 눈부시게 떠오를 새로운 태양을 맞이하기 위해 그녀는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를 길고도 깊은 안도의 숨으로 천천히 토해내었다. 살아남기 위해 짐승이 되어야만 했던 끔찍했던 악몽이 끝난 자리, 그곳에는 오직 참된 자유와 온전한 자신을 되찾은 여인의 고요하고도 굳건한 평화만이 맑은 새벽 공기와 함께 그녀의 허파를 깊숙이 채워가고 있었다. 칠흑 같았던 절망의 밤이 영원히 물러가고 피비린내로 얼룩졌던 조 진사댁의 소슬대문 위로 마침내 찬란하고 눈부신 아침 햇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전날 밤에 끔찍했던 사륙의 흔적과 광기 어린 짐승의 울부짖음은 마치 실체 없는 신기루였던 것처럼 고요하게 가라앉았고, 오직 서늘한 새벽 이슬을 머금은 맑은 바람만이 참혹했던 마당의 핏자국을 소리 없이 씻어내고 있었다. 뼈마디가 부서질 듯한 고된 노역과 삿된 독초의 맹독 속에서 하루하루 죽음만을 기다리던 가련한 며느리. 은설은 이제 더 이상 억압받는 노예가 아니라 온전한 자신의 삶을 되찾은 자유로운 여인으로서 그 찬란한 빛을 온몸으로 맞이하고 있었다. 사또의 추상 같은 판결은 지체 없이 엄격하고도 철저하게 집행되어 온 마을을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이 되었다.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고 며느리의 생명을 갉아먹어 아들의 명주를 이으려 했던 표독스러운 시어머니 곽 씨는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저잣거리 한복판에서 목에 무거운 칼을 찬 채 뭇 백성들의 돌팔매질과 비난을 한 몸에 받았다. 평생을 오만하고 화려한 비단 옷으로 치장하며 마을 사람들을 벌레 보듯 굽어보던 그녀의 흉측한 몰골은 이제 시궁창에 처박힌 들쥐보다도 비참하고 처절했으며, 결국 참수형 대신 가장 척박하고 물 한 모금 구하기 힘든 북방에 외딴 섬으로 영구 유배를 떠나는 끔찍한 형벌이 내려졌다. 유배지로 끌려간 수레 위에서 곽 씨는 미친 사람처럼 허공을 향해 죽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피눈물을 쏟아냈으나 그녀를 동정하는 이는 천지사방 그 어디에도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곽 씨는 유배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동안 지은 무거운 죄업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극심한 화병과 이름 모를 열병에 시달리다 길가의 차가운 흙바닥에서 짐승처럼 비참하게 객사했다고 전해진다. 평생을 타인의 피와 눈물을 쥐어짜내어 자신들의 배를 불렸던 조진사 일가의 오만했던 영광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한 줌의 더러운 재가 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사라져 버리고만 것이다. 흉악한 범죄의 온상이었던 조진사의 거대한 기와집과 수백마지기의 비옥한 전답은 사또의 공명정대한 처분에 따라 모두 관하로 몰수되었고, 그중 절반은 오랜 세월 억울하게 착취당한 은설에 대한 막대한 보상금으로 고스란히 쥐어졌다. 관아의 차가운 뜰에 무릎을 꿇고 사또가 내미는 묵직한 전대와 문서들을 건네받으며 은설에 창백했던 두 뺨에는 참을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부인이 재물은 부인이 흘린 피와 눈물의 대가이니 부지 이것으로 부서진 몸을 추스르고 남은 여생을 평안하고 따뜻하게 살아가시길 바라오. 사또의 진심 어린 위로에 은설은 깊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없이 오열할 뿐이었다. 막대한 재물을 얻어 평생을 편안히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설은 화려한 비단옷이나 기름진 음식을 취하는 대신 매우 뜻밖의 결단으로 류 의원을 찾아갔다. 의원 어른, 이 재물은 짐승의 입에서 뜯어낸 더러운 돈이나 이것을 맑은 물에 씻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데 쓴다면 제 가슴속 깊이 맺힌 원한의 응어리도 조금은 녹아내릴 듯하옵니다. 부디 이 천한 소녀가 억울하고 핍박받는 가난한 여인들을 구휼할 수 있는 작은 약방을 열 수 있도록 어른의 지혜와 의술을 빌려주시옵소서. 그녀의 단호하고도 숭고한 부탁에 류 의원은 깊은 감명을 받은 듯 붉어진 눈시울로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하여 몇 달 후 읍내어귀의 볕이 잘 들고 물이 맑은 곳에 연화당이라는 이름의 작고 단아한 약방 겸 구율소가 조용히 그 문을 활짝 열었다. 잿더미 속에서도 맑고 고결하게 피어나는 연꽃처럼 상처 입은 자들이 이곳에서 새 생명을 얻기를 바라는 은설의 절절한 염원이 담긴 이름이었다. 약방의 마당에는 은설이 직접 심고 가꾼 향기로운 당귀와 작약 감초 등 온갖 진귀하고 따뜻한 성질의 약초들이 푸릇푸릇하게 자라나며 과거 그녀의 숨통을 조였던 그 역겹고
사특한 독초의 기억을 맡고 향기로운 바람으로 다정하게 시선을 주고 있었다. 연화당의 아침은 언제나 은설이 가마솥에 맑은 우물물을 길어와 따뜻한 보양, 탕약을 정성스레 가리는 평화롭고 향긋한 냄새로 시작되었다. 과거 시댁의 어두컴컴한 부엌에서 혹독한 매질을 당하며 끓여냈던 분노와 저주의 탕약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헐벗고 굶주린 이웃들의 멍든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한 생명의 탕약이었다. 이른 새벽부터 약방문 앞에는 돈이 없어 의원을 찾지 못하는 가난한 노인들. 지독한 시집살이와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 멍든 몸을 이끌고 찾아온 여인들이 길게 줄을 늘어섰고 은설은 그들 한 명 한 명을 마치 자신의 가족처럼 따스하게 맞이하며 두 손을 맞잡아 주었다. 아이고, 은설 세댁. 내 이 굽은 허리 때문에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끙끙 앓았는데 세댁이 지어준 이 탕약을 먹고 나니 신기하게도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소이다. 남루한 옷차림의 늙은 노파가 은설의 손을 꽉 쥐며 연신 고마움의 눈물을 훔치자 은설은 환하고 다정한 미소로 화답했다. 할머님 그리 말씀해 주시니 제 마음이 도리어 따뜻해지옵니다. 언제든 아프시면 참지 마시고 연화당으로 오시옵소서. 약값을 걱정하지 마시고 그저 몸만 챙기시면 되옵니다. 과거 무기력하게 죽음만을 기다리던 핏기 없던 여인의 얼굴은 어느새 봄볕처럼 따뜻하고 강인한 구원자의 얼굴로 눈부시게 피어나 있었다. 은설은 단순히 약을 지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갈 곳 없는 불쌍한 여인들에게 따뜻한 거처와 일거리를 제공하며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폭력에 멍든 여인들이 연화당 뒷방에 모여 삼삼오오 길쌈을 하고 약초를 다듬으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위로하는 광경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치유의 과정이었다. 은설은 그들의 곁에 앉아 함께 배를 짜고 웃음꽃을 피우며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지옥의 시간들이 헛된 고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토록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늘의 깊고도 쓰라린 연단이었음을 조용히 깨달아가고 있었다. 물론 그녀의 몸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그 끔찍했던 밤들의 흉터가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남아 있었다. 날카로운 사기 조각에 베었던 이마의 옅은 흉터, 뜨거운 잿더미에 대어 쭈글쭈글해진 어깨 화상 자국, 그리고 삿된 맹독의 후유증으로 가끔씩 찾아오는 서늘한 한기는 평생 그녀가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이었다. 그러나 은설은 목욕할 때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그 흉측한 상처들을 부끄러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 오히려 그것은 악귀 같은 원수들과의 처절한 사투에서 끝끝내 살아남아 승리했다는 자랑스럽고 눈부신 훈장이었으며 다시는 타인에게 짓밟히지 않겠다는 굳건한 다짐을 일깨우는 나침반이 되어주었다. 계절이 수없이 바뀌고 억수 같은 장맛비와 살을 에이는 눈보라가 번갈아 세상을 휩쓸고 지나가도 연화당의 굴뚝에서는 언제나 따뜻하고 향긋한 약초 연기가 피어올랐다. 은설의 진심 어린 구휼과 류 의원의 뛰어난 의술이 합쳐진 덕분에 연화당은 머지않아 인근 고을에까지 널리 소문이 퍼져 수많은 병자와 헐벗은 자들의 피난처이자 희망의 성소가 되었다. 과거조 진사댁의 며느리로서 이름 없이 쓰러져 가던 가련한 노비 은설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사람들은 그녀를 연화당의 은설아씨라 부르며 진심으로 존경하고 우러러보게 된 것이다. 어느 맑고 청명한 가을날 오후들에 널어놓은 약초들을 정성스레 뒤집고 있던 은설의 귓가로 약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까르르 웃는 맑은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부드럽 흘러왔다. 과거 길거리를 떠돌다 은설의 손에 거두어져 이제는 제법 살이 오르고 혈색이 좋아진 아이들이 마당을 뛰어놀며 장난을 치는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은설은 허리를 펴고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소매로 닦아내며
그 아름다운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묵직한 돌덩이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솜사탕처럼 부드럽고 따스한 행복이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곁에서 약초를 썰던 류 의원이 은설의 온화한 옆얼굴을 바라보며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부인의 그 강인한 옥비녀 같은 심지가 정령이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었소. 하늘이 부인에게 내린 시련은 참으로 가혹했으나 부인은 그 참혹한 불길 속에서도 타죽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단련하여 훌륭한 명검으로 거듭나신 것이요. 내 평생 수많은 사람을 보아왔으나 부인처럼 강인하고 아름다운 영혼은 결단코 본 적이 없소이다. 류 의원의 진심 어린 찬사에 은설은 얼굴을 붉히며 다소곳이 고개를 숙였으나 그녀의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벅찬 기쁨의 미소가 번져 있었다. 의원 어른의 가르침과 보살핌이 없었다면 이 소녀는 이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줌의 재로 사라졌을 것이옵니다. 제가 이 지옥에서 살아남아 배운 단 한 가지 이치가 있다면 아무리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더라도 내 스스로 밧줄을 엮어 오르려 발버둥 치지 않으면 하늘도 결코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다는 사실이옵니다. 저들이 제 살을 깎아내고 피를 마시려 할 때 저는 눈물을 흘리는 대신 제 심장에 서늘한 칼날을 품었기에 이 찬란한 빛을 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은설의 담담하고도 뼈있는 고백은 류 의원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저녁 무렵 붉은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온 세상을 따스한 금빛으로 감싸 안을 때쯤 은설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연화당 뒷산의 작은 언덕에 올랐다. 산들바람이 그녀의 흩날리는 검은 머릿결을 부드럽게 어루만졌고 발 아래로는 평화롭게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고요한 마을의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과거 굳게 닫힌 담장 안에서 독초의 맹독에 시달리며 바라보던 그 원망스럽고 무심했던 하늘은 이제 세상 그 무엇보다 넓고 자애로운 품이 되어 그녀의 상처난 마음을 포근하게 안아주고 있었다. 은설은 언덕 바위에 조용히 앉아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다. 그녀의 기도는 자신을 끔찍하게 유린했던 원수들을 향한 저주나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새롭게 움터오르는 찬란한 봄날의 생명들을 향한 깊은 감사와 축복의 기도였다. 하늘이시여, 제게 허락하신 이 두 번째 삶은 오직 상처받고 핍박받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 바치겠나이다. 제 몸에 흐르는 맑은 피가 더 이상 탐욕스러운 자들의 사악한 재물 아니라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따뜻한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은설의 뺨을 타고 흐르는 한 방울의 눈물은 진주처럼 맑고 투명했다. 읍내에 흉년이 들어 수많은 백성들이 초근 목피로 연명하던 어느 해 겨울 연화당 앞마당에는 거대한 가마솥 10여 개가 일렬로 걸려 쉴 새 없이 하얀 김을 뿜어내었다. 은설은 자신의 곡간을 남김없이 헐어 가장 질 좋은 쌀과 따뜻한 기운을 품은 귀한 약초들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진득한 구휼죽을 끓여내었다. 헐벗고 굶주린 이들이 그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받아들고 얼어붙은 몸을 녹이며 연신 은설을 향해 절을 올릴 때마다 그녀는 꽁꽁 그들의 두 손을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감싸주며 오히려 감사의 눈물을 글썽였다. 자신이 겪었던 그 지독한 허기와 추위의 고통을 너무도 뼈저리게 잘 알기에 그녀가 끓여낸 죽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영약과도 같았다. 가끔씩 관아의 사또가 미복자맹으로 연화당을 찾아와 은설의 선행을 멀리서 지켜보며 깊은 감탄을 금치 못하곤 했다. 한때 참혹한 사술의 제물이 되어 만시창이가 되었던 가련한 여인이 이토록 거대하고 숭고한 자비의 화신으로 거듭날 줄은 그 강직한 사또조차 미처 짐작하지 못했던 것이다. 사또는 관아에 남는 빚미를 연화당으로 은밀히 보내며 은설의 구휼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왔고
이로 인해 은설과 연화당은 단순한 약방을 넘어 고을 전체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가장 신성하고 따스한 보금자리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세월은 흐르는 물처럼 쉼없이 흘러 은설의 칠흑 같던 검은 머리카락에도 어느덧 서리가 내리듯 희끗희끗한 흰머리가 하나둘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 새겨진 깊은 주름은 늙고 쇠약해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품어 안고 눈물을 닦아준 숭고한 희생과 자애로움이 층층이 쌓여 만들어진 거룩한 나이테와도 같았다. 과거조 진사댁 며느리로 끌려가던 날 흩날리던 차가운 진눈깨비의 기억은 이제 아득한 전생의 일처럼 흐릿해졌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매일 아침 새롭게 피어나는 연화당, 마당의 붉은 모란꽃 같은 생명력만이 가득 넘쳐 흐르고 있었다. 어느덧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은설은 자신의 곁에서 평생을 함께 의술을 베풀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류 의원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으로 지나온 삶을 잔잔히 회고했다. 의원 어른 제 삶은 마치 펄펄 끓는 뜨거운 가마솥 속에서 시작하여 맑고 시원한 계곡물에서 끝을 맺는 듯하옵니다. 짐승의 먹이로 던져졌던 제가 어른의 거두심 덕분에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되었으니 이승에서의 제 소임은 참으로 넘치도록 과분하고 아름답게 채워졌사옵니다. 은설의 입가에 번진 티 없이 맑고 평화로운 미소는 마치 해탈의 경지에 이른 성자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다. 인과응보의 섭리는 하늘의 그물처럼 넓고 성그러 보여도 결코 악을 놓치는 법이 없고 선의 씨앗은 아무리 깊은 잿더미 속에 파묻혀 있어도 기어이 싹을 틔워 찬란한 꽃을 피워내는 법이다. 남의 생명을 팔이 목숨처럼 여기고 타인의 진기를 강제로 빨아먹으며 영생과 쾌락을 탐했던 조 진사 일가는 그들이 쌓아 올린 탐욕의 모래성과 함께 참혹하고 기괴한 파멸을 맞이하여 비참한 잿더미로 돌아갔다. 그들의 더러운 이름은 후대 백성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영원히 침을 뱉고 저주하는 흉악한 반면교사로 남게 되었고 무덤조차 남기지 못한 채 구천을 떠도는 불쌍한 악귀가 되어 그 죗값을 영원토록 치르게 되었다. 반면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온갖 핍박과 사륙의 위협을 견뎌내면서도 결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서늘한 질을 잃지 않았던 은설은 그 처절한 고통의 늪을 당당히 헤쳐나와 만인을 구원하는 고결한 연꽃으로 만개하였다. 하늘을 속이고 인명을 해치려 했던 사특한 맹독은 결국 그 칼끝이 자신들을 향해 매섭게 되돌아가는 치명적인 독화살이 되었고 피눈물을 삼키며 묵묵히 증자를 모아 반격을 준비했던 은설의 치밀한 인내는 그녀의 삶을 구원하는 가장 견고하고 튼튼한 동아줄이 되어 주었다. 악은 스스로의 독에 겨워 무너지고서는 지혜를 품고 찬란하게 부활한 것이다. 밤이 깊어오고 하늘에 촘촘히 밝힌 수만 개의 별빛이 연화당의 앞마당을 은하게 비출 무렵 은설은 방으로 돌아와 촛불을 끄고 포근한 이부자리에 몸을 뉘었다. 더 이상 문 밖에서 들려오는 늙은 유모의 음산한 발걸음 소리도 가슴을 갈갈이 찢어놓던 짐승 같은 사내의 발악 소리도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운 불호령도 환청조차 되어 들려오지 않았다. 오직 뒷산에서 들려오는 청아한 풀벌레 소리와 처마 밑을 스치는 다정한 바람 소리만이 그녀의 귓가를 기분 좋게 간지럽히며 깊고 단단한 수면 속으로 그녀를 부드럽게 이끌고 있었다. 거칠고 참혹했던 운명의 폭풍우를 온몸으로 이겨낸 강인한 여인 은설의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길고 긴 전설이 되었다. 부당한 억압과 폭력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서늘한 지혜와 결연한 용기만 있다면 아무리 끔찍한 지옥의 불길 속에서도 반드시 스스로를 구원하고 세상에 맑은 향기를 퍼뜨릴 수 있다는 무겁고도 아름다운 교훈을 남긴 채
은설의 평온한 숨소리가 고요한 방안을 부드럽게 채우며 피비린내 나던 야담은 마침내 눈부시게 평화롭고 따스한 아침을 향해 그 기나긴 여정의 막을 영원히 내렸다.